알로라 영입니다. 정식 발매 후 일주일이 거의 다 돼가는데 드디어 GG엔드 수록카드 리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절대 뭔가 게으름 피운다거나 미룬 건 아닌데 다른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이제야 만들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영과 함께 확인하는 GG엔드 수록카드 리뷰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GG엔드에 딱 한 장 수록되어 있는 풀타입의 딱정곤입니다.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돌진이 난 기술로 20데미지를 주면서 이 포켓몬에 10데미지를 준다고 하네요. 딱정곤이 진화하게 되면 슈바루고가 되는데 강철 에너지 하나 발비로 판별의 창이라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80데미지를 주면서 상대의 배틀 포켓몬에게 데미지 카운터가 올리지 않다면 이 기술은 실패한다고 하네요. 두 번째 기술은 발비를 만족시켜줄 시 90데미지를 주는 아이언 랜스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네요. 그 다음은 불타입의 마그마와 마그마번입니다. 마그마는 불에너지 하나 발비로 스모크 붐이란 기술로 10데미지를 주면서 상대 다음 차례 이 기술을 받은 포켓몬이 기술을 사용할 때 상대를 동전을 한번 던져서 뒷면이 나오면 그 기술을 실패하게 만든다고 하네요. 마그마가 지나면 마그마 번이 되는데 첫 번째 기술 스모크 봄은 마그마의 기술 효과와 똑같지만 발비가 무색 에너지 2개고 50데미지로 올라갔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 화염방사 같은 경우에는 불에너지 하나와 무색 에너지 2개 발비로 120데미지를 주면서 이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에너지 한 개를 트래시한다고 하네요. 용접공으로 에너지 부스팅이 빨라진 지금 큰 문제가 되는 기술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은 GG엔드의 첫 번째 GX 카드인 히드런 GX입니다. 특성 버닝로드는 자신의 차례에 이 포켓몬이 벤치에서 배틀필드로 나왔을 때 한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필드의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불에너지를 원하는 만큼 이 포켓몬에게 붙이는데 기술 자체는 불에너지 2개 발비와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130데미지를 주는 거지만 GX 기술이 특성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트붐버 GX는 불에너지 하나 발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 이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불에너지의 개수 곱하기 50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버닝로드로 배틀필드에 나올 때 원하는 만큼 에너지를 붙여서 태그팀 GX 포켓몬도 1탈 내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되네요. 그 다음 불포켓몬은 불켜미와 램프라입니다. 불켜미는 불에너지 하나 발비로 친구 찾기란 기술로 자신의 덱에 있는 불타입 포켓몬 한 장을 상대한테 보여주고 패로 가져올 수 있다고 하네요. 램프라 같은 경우에는 불에너지 하나 발비로 불티란 기술로 40데미지를 주면서 이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에너지 한 개를 트래시한다고 합니다. 불켜미가 램프라를 거쳐 최종 진화 형태인 샹델라로 진화하게 되는데요. 샹델라는 불에너지 하나로 소울버너라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데미지를 주면서 자신의 덱을 위에서부터 5장 트래시하고 그 중에 있는 포켓몬의 장수 곱하기 60데미지를 추가한다고 합니다. 그 뒤 트래시된 불 포켓몬을 원하는 만큼 벤치로 꺼낼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 기술이 정말 매력적이라 생각되었어요. 최대 310까지 나올 뿐만 아니라 부가 효과로 트래시된 어흥염이나 리자몽, 번치코 GX를 되살림으로 인해서 굳이 이 포켓몬들을 위한 기본 체드를 넣지 않고 꺼내올 수 있다는 사실에서 이걸 정말 잘 활용하면 좋은 덱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불타입 포켓몬은 이걸로 끝이고 전기 타입입니다. 라이츄, 알로라 라이츄 태그팀 GX는 전기 에너지 2개와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텐덤 쇼크라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80데미지의 썬더가 떠오르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차례 이 포켓몬이 벤치에서 배틀필드로 나왔다면 80데미지가 추가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상대 배틀 포켓몬을 마비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일렉트릭 파워나 구의 머리띠를 소진한 상태에서 상대 포켓몬을 1탄일 수 없을 때 마비를 검으로써 후퇴나 기술을 못 사용하게 해서 2타를 노리기엔 아주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GX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전기 에너지 2개와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라이트닝 라이드 GX라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0 데미지를 주고 이 포켓몬을 벤치 포켓몬과 교체시킬 수 있는데 전기 에너지가 추가적으로 2개 더 붙어 있다면 100 데미지를 추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250에다가 일렉트릭 파워나 구의 머리띠를 붙이기에 따라서 태그팀 GX도 1탈 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기술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라이츄, 알로라 라이츄 태그팀 GX는 지라치 썬더덱이나 피카츄 제크로무 GX에 투입되어서 용병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로라 라이츄는 여기 한 장도 수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피카츄 같은 경우에는 기술 발비를 만족시켜줄 시 단순하게 딜을 주는 형태고 알로라 라이츄로 진화했으면 전기 에너지 하나 발비로 일렉트릭 레인이라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전기 에너지를 원하는 만큼 트래시하고 그 수만큼 상대의 포켓몬을 선택합니다. 한 마리 포켓몬을 2번 이상 선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 뒤 선택한 포켓몬 전원에게 약점 저항력을 계산하지 않고 선택한 횟수 곱하기 30 데미지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기술은 단순하게 발비 만족으로 90 데미지를 줄 수 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알로라 라이츄에게 에너지가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쓰기는 조금 까다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전기 타입 포켓몬은 매더입니다. 전기 타입 포켓몬인데도 기술 발비가 격투라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트랩볼트는 30 데미지에다가 상대 배틀 포켓몬에게 남은 HP가 이 포켓몬에 남은 HP보다 많다면은 30 데미지를 추가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쓸모 있어 보이진 않는데 그 다음 포켓몬인 볼트로스는 토네로스와 관련이 있는 카드입니다. 두 장 모두 GGN드에 수록되어 있는 카드로 볼트로스는 무색 에너지 2개 발비로 질풍 썬더란 기술을 사용해서 20 데미지를 주면서 자신의 벤치에 토네로스가 있다면 50 데미지를 추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 에너지 2개와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낙뢰란 기술을 사용해서 120 데미지를 주면서 자신의 벤치 포켓몬 한 마리에게도 40 데미지를 준다고 하네요. 토네로스는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꿀밤이란 기술로 20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기술명이 조금 웃기네요. 두 번째 기술은 무색 에너지 3개 발비로 천둥 토네이도란 기술을 사용해서 80 데미지를 주면서 자신의 벤치에 볼트로스가 있다면 상대의 벤치 포켓몬 전원에게도 20 데미지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벤치는 약점 저항력을 개선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두 카드의 일러스트를 보면은 볼트로스에는 토네로스가 그려져 있고 토네로스에는 볼트로스가 같이 그려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천둥 토네이도는 스프레드로 또다시 한 획을 그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품어지네요. 전기 타입 포켓몬은 이걸로 끝이고 원래 초타입이지만 초타입 첫 번째 카드가 알로라 텅구리이기 때문에 그 기본 체인 탕구리를 먼저 가져왔습니다. 울음소리란 기술은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상대 다음 차례 이 기술을 받은 포켓몬이 사용하는 기술의 데미지는 마이너스 20이 된다고 하네요. 두 번째 기술은 뼈다귀 부메랑이란 기술로 무색 에너지 2개 발비로 20 곱하기 동전을 2번 던져서 앞면에 나온 수 곱하기 20 데미지를 준다고 합니다. 탕구리가 지나간 알로라 텅구리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발비 없이 영혼 부수기란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덱을 위에서부터 한 장 트래시합니다. 이 트래시한 카드가 포켓몬이라면은 상대의 배틀 포켓몬에게 그 포켓몬의 HP만큼 데미지를 줄 수 있다고 하네요. 만약에 자신의 덱 위에서부터였다면은 마오나 덱의 탑 드로를 올릴 수 있는 카드 효과를 사용해서 잉어킹 고래왕 태그팀 GX를 올리면 300 데미지를 줄 수 있는데 이건 에너지 발비 없이 300 딜이라는 엄청 사기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카드를 그렇게 만들었을 것 같진 않네요. 두 번째 기술은 초에너지와 무색 에너지 각각 1개 발비로 뼈 때리기라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60 데미지를 줄 수 있는데 첫 번째 기술이 자신의 덱 위가 아니라는 점이 상당히 아쉽네요. 그 다음 초타입 포켓몬은 흔들풍선과 둥실라이드입니다. 흔들풍선은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10 데미지를 주고 진화한 둥실라이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태그 캐리라는 특성으로 자신의 차례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특성입니다. 자신의 배틀필드의 태그팀 포켓몬을 벤치 포켓몬과 교체한다고 하는데 일러스트를 보면 라이츄, 알로라 라이츄 태그팀 GX가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소개시켜드린 대로 이 카드는 벤치에서 배틀필드로 나와야 부가효과가 붙기 때문에 딱 봐도 같이 쓰라고 내놓은 카드인 것 같네요. 기술은 무색 에너지 3개 발비로 회전 어택이란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70 데미지를 주고 부가효과는 따로 없네요. 이번 초타입 포켓몬은 기라티나입니다. 특성 차원의 갈고리 손톱은 자신의 차례 이 카드를 패에서 벤치로 내보냈을 때 한번 사용할 수 있는 특성입니다. 상대 배틀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특수에너지 한 개를 트래시한다고 하는데 특수에너지를 쓰는 덱이 조로아크 GX가 대부분 보이고 있는데 하필이면 약점이 악타입인 게 또 아쉽네요. 설명란에는 오타입니다. 초에너지 하나 발비와 무색 에너지 2개 발비로 암흑이란 기술을 사용해서 70 데미지를 주고 상대의 배틀 포켓몬을 혼란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초타입 포켓몬들입니다. 목나와 몽암야로 목나 같은 경우에는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미레이즈란 기술을 사용해서 자신 또는 상대의 덱을 위에서부터 4장 보고 원하는 순서대로 바꾸어 덱의 위로 되돌린다고 하네요. 몽암야 같은 경우에는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레스트웰이라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배틀 포켓몬을 각각 잠듦으로 만들고 자신의 다음 차례에 이 포켓몬이 사용하는 기술이 상대 배틀 포켓몬에게 주는 데미지는 100이 된다고 하네요. 두 번째 기술은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사념의 박치기라는 기술로 50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레스트웰을 사용하고 사념의 박치기를 사용해서 150 데미지를 준다라 너무 번거롭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이제 격투 타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가랑은 격투 에너지 발비 하나로 기압 박치기란 기술을 사용해서 40 데미지를 주면서 자신의 다음 차례 이 포켓몬은 기압 박치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네요. 요가렘으로 진화하게 되면은 격투 에너지 하나 발비로 순수한 힘이란 기술을 사용해서 데미지 카운터 4개를 상대 포켓몬에게 원하는 대로 올린다고 합니다. 두 번째 기술 달인의 일격 같은 경우에는
격투 에너지 2개 발비로 60 데미지를 주면서 이 포켓몬에게 검은 띠가 붙어있다면 추가적으로 60 데미지를 더해주는데, 검은 띠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프라이즈가 상대 프라이즈보다 많을 때 격투 에너지 하나 발비를 줄여주기 때문에 달인의 일격을 격투 에너지 하나 발비로도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확실하게 격투 에너지를 2개 붙여서 120을 줄 거라면 검은 띠를 붙이는 게 훨씬 낫겠네요. 그 다음 격투 타입 포켓몬은 딥상어동과 한바이트로 기술 발비만 만족시키면 딜을 주는 형태만 가지고 있네요. 최종 진화형인 한카리아스 같은 경우에는 역습의 오라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남은 프라이즈 장수가 상대보다 많다면 이 포켓몬이 사용하는 기술의 상대 배틀 포켓몬에게 주는 데미지는 플러스 80이 된다고 하네요. 여기에도 오타가 있어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기술 같은 경우에는 격투 에너지와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오버엣지란 기술로 80 데미지를 주면서 원한다면 이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에너지 한 개를 트래시함으로써 40 데미지를 추가한다고 하니까 한카리아스 자체만으로 200딜을 줄 수 있는 게 상당히 매력적이네요. 그 다음 격투 타입 포켓몬은 리오루와 루카리오입니다. 드디어 리오루가 체력 60짜리로 등장했습니다. 기존에는 공박사를 써도 리오루가 체력이 70짜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리오루를 벤치에 내기 위해서 네스트볼이나 잔잔한 물건 등을 사용했었는데 이제 그럴 수고를 덜었네요. 진화 형태인 루카리오 같은 경우에는 태그 코치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포켓몬이 있는 한 자신의 태그팀 포켓몬 전원이 상대의 포켓몬으로부터 받는 기술의 데미지가 마이너스 20 된다고 하네요. 리오루와 루카리오 모두 단순하게 에너지 발비를 만족시켜주면 딜을 줄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격투 타입 포켓몬입니다. 메로에타는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태그 L이란 기술로 자신의 패에 있는 에너지 한 장을 자신의 태그팀 포켓몬에게 붙여줄 수 있다고 하네요. 두 번째 기술 유성 스텝 같은 경우에는 무색 에너지 2개 발비로 30 데미지에다가 뒷면이 나올 때까지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온 수 곱하기 30 데미지를 추가한다고 합니다. 지가르데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셀 컴패니온은 이 포켓몬이 벤치에 있는 한 자신의 지가르데 GX를 포함합니다. 사용하는 기술은 상대의 배틀 포켓몬에게 주는 데미지가 플러스 20 된다고 합니다. 기술 부스트펜 같은 경우에는 격투 에너지 하나 발비로 20 데미지를 주면서 자신의 트래시에 있는 격투 에너지 한 장을 벤치 포켓몬에게 붙일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 지가르데 같은 경우에는 지가르데 GX와 같이 쓰면은 좋은 시너지를 낼 것 같아서 덱을 만들게 되면은 보여드릴 수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딱정공과 마찬가지로 악타입에는 이후파 한 장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딱정공과 다르게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카드인데요.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악의 굴레라는 기술은 상대의 필드의 특성을 가진 포켓몬 수 곱하기 20 데미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 마인드 쇼크 같은 경우에는 80 데미지를 주는데 이 기술의 데미지는 약점 저항력을 계산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두 번째 기술보다는 첫 번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란 시점에서 다양한 덱의 서브 어태커로 쓰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포켓몬입니다. 이번에는 강철 타입의 GX 포켓몬인 입치트 GX입니다. 특성 매혹의 윙크는 자신의 차례에 이 카드를 패에서 벤치로 내보냈을 때 한번 사용할 수 있는 특성으로 상대의 패를 보고 그 중에 있는 기본 포켓몬을 원하는 만큼 상대의 벤치로 내보낸다고 하네요. 이때 내보낸 카드 중에서 뭐 카푸담이나 GX나 데네네 GX 같이 패에서 벤치로 내렸을 때 발동하는 특성 같은 경우에는 발동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술은 강철 에너지와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허슬바이트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상대의 벤치의 포켓몬 수 곱하기 30데이지만큼 딜을 추가하기 때문에 특성과 연결하면 좋을 것 같네요. GX 기술은 강철 에너지와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빅 이터 GX란 기술을 사용해서 상대의 패를 보고 그 중에 있는 서포트를 모두 트래시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입시트 GX는 피카츄 제크로무 GX에 넣어도 될 만한 게 상대가 태그볼트 GX를 견제해서 카푸나비나 GX 같은 카드를 안 깔았을 때 강제적으로 깔게끔 유도를 해서 그 포켓몬까지 기절시키는 구도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카드는 태그팀 GX 카드인 한카리아스 기라티나 태그팀 GX입니다. 제가 올린 대전 영상에서 자주 등장하는 포켓몬인데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직격탄이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상대 포켓몬 한 마리에게 40 데미지 줄 수 있습니다. 벤치는 약점과 저항력을 계산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두 번째 기술 컬레머티 엣지는 초에너지와 격투에너지, 무색에너지 각각 하나 발비로 160딜을 주면서 상대의 배틀 포켓몬에게 데미지 카운터가 올려져 있다면 80 데미지를 추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격탄 자체로 미리 데미지를 올려놓고 컬레머티 엣지로 데미지를 높이는 것도 좋지만 굴레 사당이나 아니면 깨어진 문 특성을 가진 기라티나를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 생각이 드네요. GX 기술은 초에너지 2개와 격투에너지 하나 발비로 GG& GX란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포켓몬 한 마리에게 붙어있는 모든 카드를 트래시시킬 수 있는데 격투 에너지가 3개가 추가로 더 붙어있다면 트래시하는 포켓몬의 수가 2마리가 된다고 하네요. 부가효과 자체를 사용하기에는 너무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드래곤 타입 포켓몬은 라티아스입니다.
초에너지 하나발비로 에너지 에로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상대 포켓몬 한 마리에게 그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에너지의 개수 곱하기 20 데미지를 준다고 하는데, 이 기술의 데미지는 약점이나 저항력을 계산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두 번째 기술 스피드 윙 같은 경우에는 불에너지 2개와 무색 에너지 하나발비로 100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카드인 턱없니 같은 경우에는 긴장감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포켓몬이 상대의 패에서 아이템 또는 서포트를 꺼내서 사용할 때 그 효과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술은 불에너지와 강철에너지 하나발비로 갈기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20 데미지를 줄 수 있네요. 이런 턱없니가 진화를 하게 되면은 엑슨도가 되는데, 무색 에너지 2개 발비로 가드 프레스란 기술을 사용해서 30 데미지를 주면서 상대의 다음 차례 이 포켓몬이 받는 기술의 데미지는 마이너스 30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기술 가위 자르기 같은 경우에는 불, 강철, 무색 에너지 각각 하나 발비로 70딜을 줄 수 있네요. 엑슨도가 진화해서 최종 진화 형태인 엑스라이즈는 그라인더 업이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차례에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특성으로 필드에 나와 있는 스타디움을 트래시하고 그 뒤 자신의 패에 있는 불에너지 또는 강철 에너지를 3장까지 이 포켓몬에게 붙일 수 있다고 합니다. 파워풀 X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불에너지와 강철 에너지 하나 발비로 10 데미지에다가 이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기본 에너지의 개수 곱하기 40 데미지를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특성으로 3장까지 모두 붙였다면은 120 데미지가 추가돼서 130 데미지, 더 에너지를 붙인다면은 그만큼 딜이 많이 올라가게 되겠네요. 하지만 빠른 환경에서 이 진화덱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듭니다. 이걸로 드래곤 타입은 끝이 났고 노말 타입입니다. 켄카는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더블 드로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자신의 덱에서 카드를 2장 뽑을 수 있고, 태그 임팩트는 무색 에너지 4개 발비로 50 곱하기 자신의 필드의 태그팀 포켓몬의 수 곱하기 50 데미지만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벤치를 5칸 다 채우게 되면은 250 데미지 줄 수 있겠네요. 1.5 테코로 250딜이란 건 상당히 준수하지만 벤치를 태그팀 GX로 채웠을 시에 태그팀 GX 2마리가 기절해서 게임이 끝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려면 배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먹고 자는 스낵 서치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차례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특성으로 사용하면 자신의 차례가 끝나게 됩니다. 동전을 한 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자신의 트래시에서 원하는 카드 한 장을 상대한테 보여주고 덱 위로 되돌릴 수 있다고 하네요. 왠지 핸드 안농이나 파츠를 많이 모아야 되는 덱, 아니면 파츠 하나하나가 소중한 덱에 쓰면 좋을 카드로 생각됩니다. 특성을 쓰면 자동적으로 차례가 종료되는 거는 정말로 많이 아쉽네요. 그 다음 노말 타입 포켓몬은 비버니와 비버통입니다. 비버니는 무색 에너지 하나 발비로 몸통 박치기로 10 데미지를 줄 수 있고, 무색 에너지 3개 발비로 필사람이란 기술을 사용해서 60 데미지 줄 수 있습니다. 단 동전을 한번 던져서 뒷면이 나오면 이 기술은 실패한다고 하네요. 비버니의 진화 형태인 비버통 같은 경우에는 천진이랑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포켓몬은 상대 포켓몬이 사용하는 기술의 효과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망각술은 무색 에너지 3개 발비로 60 데미지를 주면서 상대 배틀 포켓몬이 가지고 있는 기술 한 개를 선택하고, 상대의 다음 차례 이 기술을 받은 포켓몬은 선택된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1 진화 포켓몬이고 기술 발비가 무색 3개인 점을 더불어서 트리플 가속 에너지와 활용도가 좋을 것 같네요. 그렇다고 무리해서 쓸 포켓몬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포켓몬은 콩둘기와 유토브, 캐노로우입니다. 콩둘기가 가진 2개의 기술과 유토브가 가진 첫 번째 기술, 캐노로우가 가진 첫 번째 기술은 단순하게 에너지 발비를 만족시켜주면 딜을 줄 수 있고, 유토브의 두 번째 기술 에어 슬래시 같은 경우에는 무색 에너지 2개 발비로 이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에너지 1개를 트래시하고 40 데미지를 주네요. 캐노로우 같은 경우에는 무색 에너지 3개 발비로 다운버스트란 기술을 사용해서 원한다면 서로의 배틀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모든 카드를 각자의 덱으로 되돌리고 섞는다고 합니다. 캐노로우 또한 트리플 가속 에너지와 어울리네요. 이걸로 GGND에 수록된 포켓몬 소개는 끝이 났습니다. 트레이너스로 넘어가서 첫 번째 카드인 리셋 스탬프입니다. 상대는 상대 자신의 패를 모두 덱으로 되돌리고 섞고, 상대는 자신의 남은 프라이즈 수만큼 카드를 뽑는다고 하네요. XY 시절에 N이 떠오르는 카드로, 이걸로 한번 필드가 밀려서 일방적으로 당하는 경우보다는 리셋 스탬프를 사용해서 턴을 벌어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과는 다르게 자신의 패를 섞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패에서 필요한 파츠를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네요. 그 다음 아이템 카드는 태그 스위치입니다. 자신의 필드에 태그팀 포켓몬 한 마리에게 붙어있는 에너지를 2개까지 자신의 다른 포켓몬 한 마리에게 붙여줄 수 있는데, 여기에서 기본 에너지라는 제한이 없으므로 특수 에너지도 가능해서 다양한 덱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카드는 검은띠입니다.
검은띠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요가레마트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자신의 남은 프라이즈 장수가 상대보다 많다면 이 카드를 붙이고 있는 포켓몬을 사용하는 기술에 필요한 에너지를 격투 에너지 한 기분만큼 적어집니다. 물론 무색 발비는 줄여주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서포트 카드입니다. 블레리는 상대 필드에 포켓몬 한 마리에게 올려져 있는 데미지 카운터를 3개까지 상대 다른 포켓몬 한 마리에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데미지 카운터 3개를 다른 포켓몬 한 마리한테 3개로 옮기는 게 아니라 이 3개를 하나씩 나눠서 원하는 대로 옮길 수도 있겠네요. 스프레드 덱류에 어울릴 것 같은데 굳이 이 카드를 쓰면은 되게 말릴 위험이 늘어난 것 같아가지고 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서포트 카드는 코치 트레이너입니다. 자신의 덱에서 2장을 드로우하고 자신의 배틀 포켓몬이 태그팀이라면 2장을 더 뽑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블루 축으로 하는 태그팀 GX 덱 같은 경우에는 코치 트레이너를 사용해서 패에 모여있는 자원을 덱으로 되돌리지 않고 추가적인 드로우를 확보해서 자원 모기가 가능해질 것 같네요. 한카리아스 기라티나 태그팀 GX 블루축이나 가디안 임피아 GX 아니면 페로코체 메시붕 GX 덱 같은 경우에 어울릴 카드라 생각이 됩니다. 서포트는 이걸로 끝이고 스타디움 카드인 거대한 화덕입니다. 서로의 플레이어는 자신의 차례마다 한 번 자신의 패를 한 장 트래시해도 좋다. 그 경우 자신의 덱에 있는 불에너지를 2장까지 상대한테 보여주고 패로 추가할 수 있다고 하네요. 가끔 용족공을 사용했었을 때 패에 불에너지 한 장만 붙여주고 3장을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거대한 화독을 잘 활용하면은 패의 에너지를 꾸준히 잡으면서 용족공으로 에너지를 2개를 확실하게 붙여주면서 드롭까지 보는 것도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불타입 덱이 여러모로 버프를 많이 받고 있네요. 이번에는 새로 제록된 트레너스 카드입니다. 먼저 네스트볼과 동굴 탈출 로프가 있고 로토무 도감과 풍과란도 제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GGND에 어떤 카드가 수록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많이 늦기는 했지만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보람차다고 생각이 드네요. 다음부터는 좀 더 빨리 준비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